민주당을 괴멸시키겠다. 이거 안철수 의원이 한 말입니다. 내가 당대표가 되면 총선에서 170석 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괴멸시키겠다. 이거 안철수 화법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강한 어조를 사용했거든요. 근데 또 주기적으로 강해지셨다가 약간 중도적으로 되셨다가 강철수 버전입니까? 약간 주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지금 안철수 의원에게 필요한 게 이런 강한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안철수 의원의 강점이 중도에 대한 소구력이라면 다소 약점으로 지적되는 게 정통 보수 지지자나 오래된 국민의힘 전통 당원들 사이에서는 진짜 보수 맞나 하는 물음표가 띄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.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또 이 PK나 TK 지역의 전통 당원들, 전통 보수 지지층에게 소구력이 있는 메시지를 던져 주셔야 되는 거고요. 그 가운데 이제 또 본인의 장점은 계속해서 살리는 어려운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. 원래 총선 당대표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? 어쨌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긍정적인 시도인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때로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결정이나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그 부분을 또 옹호하기도 하는데 아직 이 정부를 만든 사람들 또는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탠 당원들이 봤을 때 좀 명확한 기조가 잘 안 보인다라는 궁금증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안철수호로 국민의힘이 재편되었을 때 과연 이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추면서 파트너로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안철수 의원의 차기 대선을 바라보고 필요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과 막 또 각을 세우면서 피로감을 유발할 것인가에 대한 의혹이 아직 명쾌하게는 해소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강한 언어도 필요하고 좋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본인의 기조나 앞으로의 어떤 비전 등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는 뭐 그런 기회들이 더 있겠죠, 앞으로. 저는 저 발언 보고 김기현 의원을 의식했나?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강철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? 이제 강성 팬덤을 좀 견인하고 싶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. 당내 선거를 앞둔 상황이니까 뭐 일견 이해를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래도 평상시에는 저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뭐 댓글을 읽으면서 선풀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요새는 댓글보다 정치인의 언어가 더 과격해가지고 선어 캠페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, 정치인들의.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자, 국민들이 지도층의 언어를 보고 행위를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?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돼? 왜 나만 처벌을 받아야 돼?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. 네. 이번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의 핵심 변수는 바로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. 당권 주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자주 뭐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. 수시로 뭐 전화드리면 또 전화 시간 되면 받으시고 안 되면 나중에라도 콜백도 하시고 하면서 자주 소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. 만나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빈번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상은 아닙니다. 저는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입니다.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안철수입니다.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을 하는 사이입니다.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비윤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분류이고 그건 오히려 제가 당대표 당선되는 것을 어떻게든 좀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프레임 아닌가. 대통령께 뵙자고는 대통령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십니다. 그래서 관제 이렇게 뵙자 하면은 그래 와라 이런 스타일이거든요. 의원님 그럼 조만간 가실 계획이세요? 솔직하게 뭐 대통령하고 참 수시로 소통을 해왔습니다만 윤심을 파는 듯한 그런 행위를 절대로 안 한다. 제가 대통령 아무리 만나도 언론 플레이 안 하고 관절 갔다 온 분들이 너도 나도 자기 정치한다고 해서 윤심을 팔고 있는 거 그게 문제다라고. 네, 뭐 관저 간다 그러면 뭐 와라 하고 뭐 전화하면 콜백도 주고 서로 내가 더 친하다 경쟁하는 것 같은데 내용만 보면 누가 제일 친한 겁니까? 글쎄요, 뭐 그걸 제가 알 수는 없고요. 다만
이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이 대통령과의 만남이나 대화 웬만하면 다 비공개에 붙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뭐 고의적으로 예. 또는 선거를 위해서 알리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죠.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차기 이제 총선까지 이끌어가야 될 지도부가 대통령과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로 채워지면 당정 간의 호흡이 잘 맞겠습니까? 그래서 뭐 윤심이냐 아니냐라기보다는 당정 간의 원활한 호흡과 파트너십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편하게 소통이 가능했던 분들을 아마 우리 당원들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지 않을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뭐 정치에서의 일반적인 선택 기준일 것 같고요. 이제 앞으로 이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 아직 사실 시기도 결정이 안 나서 제가 언제 가까워질지 말씀드리는 것도 좀 민망합니다만 가까워질수록 이런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원칙 있는 대응을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좀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을 감안해서라도 이러한 어떤 이야기 등은 많이 더 퍼지게 될 것 같은데요. 중요한 것은 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밝히면서도 혹시나 내가 이걸 알리거나 어떤 비공개 만남이 외부 공개되는 게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다면 이건 또 자제하는 절제력을 보이는 모습도 같이 필요하겠죠. 아직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겉에서 봤을 때 이제 윤심을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관저를 갔다 온 사람이 좀 더 가까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저에 다녀온 김기현 의원 쪽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경쟁을 하는 게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까요? 저는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려면요. 측근 외의 인사 중에서 저 말을 하면 저도 감동받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했는데도 대통령이 뭐 기꺼이 뭐 소통에 응해주더라 이러면 정말 감동이잖아요. 예를 들어 뭐 유승민 의원 유승민, 안철수 뭐 등등. 예. 그렇다면은 정말 남들이 봐도 야 대통령이 열려 있네. 굉장히 뭐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하시네. 이렇게 바쁘시고 그다음에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계신데도 저렇게 성의껏 사람을 대하네. 이렇게 감동을 느끼겠죠. 근데 측근들이 얘기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? 그래 끼리끼리 또 끼리끼리 지겹다 지겨워 이러지 않겠어요? 자, 국민들이 좋아하고 박수치는 것들은 뭐냐면 반전 드라마. 반전 드라마. 그다음 신선함, 희망 이런 겁니다.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세요. 저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똘똘 뭉쳐가지고 뭘 하려고 드는 모습 이런 식으로 보여져서는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에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. 반전 드라마. 유승민 의원이 관저에 갈 일도 있을까요? 글쎄요, 뭐 가시려면 가실 수도 있고 뭐 안 가시려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반전이라는 게요. 허락을 해줘야 가는 이 거죠. 정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한번 잘해보자는 입장에서 쓴소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폭넓게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김상일 이 평론가님 지적에 동의를 하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뼈아픈 비판도 많이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건 또 수용하고 또 아닌 건 아니고 하는 것들은 당내에서 건강하게 이 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져야죠.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정부에 대한 일말의 애정 없이 자기 정치만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보다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큰 화가 된다는 걸 저희가 탄핵까지 거치면서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건 좀 갈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홍준표 대구시장, 뭐 당의 어른이기도 한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런 당대표는 안 된다. 이런 조건들을 또 제시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.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? 네, 이번 당대표 선거 탤런트 경연대회 아니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누굴 겨냥한 건지는 뭐 시청자분들에게 추측을 맡기겠습니다. 수양모델 같은 당대표 뽑으면 박근혜 탄핵 때처럼 된다. 윤 정권과 같이 옥세를 각오할 사람이 돼야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뽑으라는 건가요? 그러니까 뭐 똘똘 뭉쳐서 윤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, 뭐 친윤 핵심을 뽑으라는 친윤 핵심을 건가요? 뽑아라, 뭐 이렇게 들리는데요. 저는 일단 탤런트 분들을 폄하하는 저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탤런트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정치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. 언어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소통도 해야 되고 오만한 모습을 보여도 안 되고 어찌 보면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탤런트 분들은 더
실천을 하고 있는 예. 분들일지도 모르겠다. 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당신께서는 지금의 인기 있는 탤런트 분들, 특히 예. 뭐 BTS나 이런 뭐 이렇게 연예인 분들 이런 분들만큼 노력을 하실까? 갑자기 이런 예. 네, 물음표가 저는 찍혔고요. 저는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대충 누군지 이렇게 윤곽은 잡히는데 보이십니까, 장해찬 아니 이사장님은? 뭐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추측해서 예. 실명을 확정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.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지자체장이지만 또 우리 정치권의 이 오랜 원로이죠. 경험도 많고 저도 뭐 경선 때는 홍준표 캠프와 세게 붙었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대구시장으로 현안을 챙기면서 나름대로 좀 중앙 정치가 잘 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예. 고언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. 이거 너무 민감하게 일희일비하면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요. 예. 그냥 이 정치권이 잘 되라는 마음, 정부가 잘 되라는 충정으로 이해하고 당원들과 국민들이 적절하게 예. 판단하지 않으실까 합니다. 직설화법의 장해찬 이사장님도 오늘 말을 아끼셨는데 보시는 분들이 해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